자, 우리나라에 이제 흔히 불놀이라고 하는 최초의 자유시로 알려져 있는 시가 있죠. 그 시보다 몇 개월 앞서서 나온 한용운의 시가 바로 유심이라는 시인데, 이 시가 사실은 자유시의 최초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은 시민이라 심만 심이 아니라 비심도 시민이 심 외에는 하물도 무하니라 생도 심이요 사도 시민이라 무궁화도 심이요 장미화도 시민이라 고한도 심이요 천장부도 시민이라 심은 절대며 자유며 만능이니라 라고 하는 이분의 제가 볼 때는 이제 문필력이라고 하는데 필력 어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열 문장 이상 만들어낸다 이러면 사고의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문장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간신히 만든다면 시적 어휘가 풍부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인데, 저기 보시면 심이라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구사해내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안에 해부적인 내용은 굉장히 불교적인 부분이 강하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서부터 한학을 하신 분이어가지고 깊이 있는 학문의 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것도 독립운동 하다가 수감이 되어서 쓴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옛나라에 비춘 달아 쇠창을 넘어와서 나의 마음 비춘 달아 개수나무 베어내고 무궁화를 심어가죠.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님의 거울 비춘 달아 쇠창을 넘어와서 나의 품에 안긴 달아 사랑으로 도우고자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가히 없이 비친 달아 쇠창을 넘어와서 나의 넋을 쏘는 달아 구름재를 넘어가서 너의 빛을 따르고자 처음에는 조국이죠.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것은 그 어떤 모르는 또 뭔가가 있겠죠. 어때요? 두 번째 연을 한번 보면 님의 거울 비춘다라 쇠창을 넘어와서 나의 품에 안긴다라 이 달이 내가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의 집에도 비쳤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에 비춘다라. 언제 한번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도 한번 만나볼 생각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겨울에 너무너무 추울 때 쇠창살이 가두고 있는 그 공간에서 어떤 사람이 느껴내는 그 어떤 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이제 구구절절하게 적혀져 있는 책인데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독자여. 나는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에게까지 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읽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어, 그러니까 책을 쓸 때, 이 책이 막, 그뭐 계속해서 읽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님의 침묵이라는 시입니다.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삿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온갖 상상을 다 해볼 수 있어요. 그죠? 내 조국을 나는 보내지 않았는데 내 조국은 지금 일제의 식민 지배 체제하에 들어갔다라고 본다면 님의 침묵은 그대로 또 님의 침묵인 것이고요. 또 사랑하는 여인이었다고 하면 내가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나가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오지 마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실제 그런 줄 알고 산 넘어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님은 떠났지만 나는 아직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는 여러 번 해석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주는 그런 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님의 침묵 뒤에 또 님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어요. 님의 얼굴을 어여쁘다고 하는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어여쁘다는 말은 인간 사람의 얼굴에 대한 말이요. 님은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어여쁜 까닭입니다. 나는 님의 그림자예요. 님은 님의 그림자밖에는 비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님의 얼굴을 어여쁘다고 하는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쁘다는 말 한마디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왠지 그거 말고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의 어떤 그런 심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연은 어찌하여 그렇게 어여쁜 님을 인간으로 보냈는지 아무리 생각하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뭐 반월당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 군중 속에 숨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유독히 눈에 보이죠. 예, 그런 이제 그런 상태. 그 시가 조금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죠. 이분 시는 한정된 시간에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을 스킵하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 당신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사랑의 진실입니다. 잊어버려야 하겠다는 말은 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잊고 싶을 때는 말이 없습니다. 헤어질 때 돌아보지 않는 것은 너무 헤어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웃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떠날 때 울면 잊지 못하는 증거요. 뛰다가 가로등에 기대어 울면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잠시라도 같이 있음을 기뻐하고 애처롭기까지만 한 사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지치지 말고 더 많이 줄 수 없음을 아파하고 남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질투하지 않고 그의 기쁨으로 여겨 함께 기뻐할 줄 알고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나 당신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했을 때의 현상과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어쩌면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멋지게 해놓으셨죠. 이 시 하나 정도는 이렇게 써놓으셨다가 혹시 사랑 전선에 문제가 생기시면 이 글을 꺼내서 읽어보시고 또 상대에게 보내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시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한다고 자꾸 투박을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 시를 보내주면서 진짜 사랑하면 말을 못하는 것이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내가 꼭 그렇다. 이렇게 말하시면 될 것 같고 저기 보면 뛰다가 가로등에 기대어서 울면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울면서 뛰어가다 가로등에 부딪혀가 아프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아무튼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때그때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시죠. 알 수 없어요. 요새 가을 되면 이제 하늘에 구름이 너무나 멋진 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화가가 저 넓은 캠퍼스에 저렇게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그림을 보면서 바로 이거죠. 구름이 이렇게 가면 그 구름을 불어내는 그 바람은 입김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형태를 보면서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뭐 시냇물이 흐르면 그게 노래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는 잊고자 남들은 님을 생각한다지만 나는 님을 잊고자 하여요. 잊고자 할수록 생각나기로 하여 잊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잊으려면 생각히고 생각하면 잊히지 아니하니 잊도 말고 생각도 말아볼까요? 있든지 생각든지 내버려 두어 볼까요? 그러나 그리도 아니 되고 끊임없는 생각에 님뿐인데 어찌하여요? 구태여 잊으려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과 죽음뿐이기로 님 두고는 못하여요. 아, 잊히지 않는 생각보다 잊고자 하는 그것이 더욱 괴롭습니다. 잊히지 않는 생각보다 잊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훨씬 더 괴롭다. 있다는 일타, 일타는 있다. 뭐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형제 같은 단어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잊혀지지 않는 것이 강화되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내 사랑의 유효 기간을 길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항상 떠날 것 같은 태도를 취해라. 계속 잊혀지게 할 것처럼 하면 상대의 잊혀지지 않는 마음이 계속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싸움은 3일에 한 번씩 정도 하시고 언제든지 떠날 것 같은 느낌을 줘라.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넙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늙을 수는 있지만 낡지는 말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낡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가지 마셔요.
누구 가지 말라고 무엇인가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나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속성은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오로지 나만 가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딘가로 떠나려고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소유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는 순간 사랑하고는 본질적으로 대비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세월? 세월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어떤 누군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부귀, 명예입니까? 아니면 뭐라도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가지 마세요라고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나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요새 세월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죠. 옛날 김동길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옛날에는 세월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다가 요즘은 둘, 넷, 여섯, 여덟 이렇게 가다가 뭐 요즘은 아예 3, 6, 9, 10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속도가 이렇게 가는데 아무튼 가지 말라고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그런 가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님이요? 정의 순살이는 나의 님이요. 걸음을 돌리셔요. 거기를 가지 마셔요. 나는 싫어요. 이 나라에는, 그 나라에는 허공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림자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우주 만상의 모든 생명의 쇳대를 가지고 척도를 초월한 삼엄한 괴율로 진행하는 위대한 시간이 정지되었습니다. 아, 님이요. 죽음을 방향이라고 하는 나의 님이요. 걸음을 돌리셔요. 거기를 가지 마셔요. 나는 싫어요. 이 세상에는 길도 많기도 합니다. 산에는 돌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뱃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발자취를 냅니다. 들에서 나물 캐는 여자는 방초를 밟습니다.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쫓아갑니다. 죽음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아, 나의 길은 누가 내었습니까? 아,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으면 죽음의 길은 왜 내셨을까요?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님을 만나려고 어딘가를 계속 반복해서 다녀보신 경험 있으세요? 누구를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아마 연애하실 때 뭐 누구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거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본다면 아, 나의 길은 누가 되었습니까? 이 길은 님이 아니고는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떤 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내가 거기에 몰입하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계속 무한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겠죠. 그 어떤 행위를. 그러면 생겨나는 게 이제 길이다라고 본다면 길을 만든 이는 누구예요? 님일 수 있죠. 그 길을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차이인데 내가 뭐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국가가 나의 님이어서 그 국가를 아끼는 마음들을 실천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또 나만의 길이 생기죠. 그 길이 뭐 정치인의 길일 수도 있고 공무원의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타고르의 시를 읽고 듣는 벗이여 나의 벗이여 애인의 무덤 위에 피어있는 꽃처럼 나를 울리는 벗이여 작은 새의 자취도 없는 사막의 밤에 문득 만난 님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벗이여 그대는 옛 무덤을 깨치고 하늘까지 사무치는 백골의 향기입니다. 그대는 화환을 만들려고 떨어진 꽃을 줍다가 다른 가지에 걸려서 죽은 꽃을 해치고 부르는 절망인 희망의 노래입니다. 그대는 화환을 만들려고 떨어진 꽃을 줍다가 다른 가지에 걸려서 주운 꽃을 해치고 부르는 절망인 희망의 노래입니다. 꿈 깨고서 원효대사 이야기를 읽어보면 원효대사가 절에 이제 혼자 계실 거 아니에요?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여러분들 발자국 소리가 났다. 근데 밖에 누가 온 것 같아요. 이때 그 어떤 심정일까요? 그 원효대사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나가봤더니 어떤 여자들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막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 여자가 가다가 이제 도망가다가 뭐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이제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겨울이니까 집에 자기 방에 데리고 들어와서 혹시 이제 죽을까 봐 그 언 몸을 원효대사가 녹이잖아요. 그거 좀 야하지 않아요? 물에 젖은 여자를 그 말려준다고
뭐 몸을 이렇게 뭐 이렇게 문지르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그 여자가 깨어나 가지고 요염하기 그지없고 뭐 그렇게 돼서 그런데 그걸 떨치고 계속 바깥으로 이제 원효대사가 도망을 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원효대사를 그 시험하려고 왔던 그 시였다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장면을 지금 한용운 선생님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용인상. 그런데 이게 뭐 나는 발자취나마 님의 문 밖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랑은 당신에게만 있나 봐요. 이렇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서연아라는 사람이 한용운 선생님 방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한용운 선생님이 막 꾸짖어서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차마 들어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발자취 소리나 아니더라면 꿈이나 아니 깨었으련마는 그치. 꿈은 님을 아, 찾아가려고 구름을 탔었어요. 이 마음 어우렁더우렁 와서는 가고 입고는 벗고 잡으면 놓아야 할 윤회의 소풍길에 우린 어이타 인연 되었을고 봄날의 영화 꿈인 듯 접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할 그 뻔한 길 왜 왔나 싶어도 그래도 아니 왔다면 후회했겠지. 노다지처럼 늘린 사랑 때문에 울고 가시처럼 주렁한 미움 때문에 울어도 그래도 그 소풍 아니면 우리 아이 우리 어이 인연 맺었으랴. 한 세상 살다 갈 소풍길 원 없이 울고 웃다가 말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단 말 빈말 안 되게 어우렁더우렁 그렇게 말, 살다 가보자.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 외워두셨다가 한 번씩 싸웠거나 뭐 이랬을 때 한 번씩 맞아요. 써오면 굉장히 유용한 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와, 어, 저기 보면 오늘, 노다지처럼 늘린 사랑 때문에 웃고 울고 이 그 소풍 같은 인생인가 하는 노래가 있죠. 그 소풍 같은 인생 맞나요? 예, 글귀가 여기서 나왔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서투른 화가예요. 저기 보면 잠 많이 오는 잠자리에 누워서 손가락을 가슴에 대고 당신의 코와 입과 두 볼에 새암 파지는 이게 이걸 보조개라 그럽니까? 네, 보조개까지 그렸습니다. 그런데 눈 자이는 그리다가 100번이나 지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거는 다 잘 그렸는데 눈은 100번이나 지웠을까요? 이거 이야기하면 굉장히 깊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죠? 예,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서투른 화가예요. 아주 네, 좋은 재밌는 시입니다. 이별. 아, 사람은 약한 것이다. 여린 것이다. 간사한 것이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의 이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죽음으로 사랑을 바꾸는 님과 님에게야 무슨 이별이 있으랴. 이별의 눈물은 물거품의 꽃이요 도금한 금방울이다. 칼로 벤 이별의 키스가 어디에 있더냐. 생명의 꽃으로 비친 이별의 두견주가 어디에 있더냐. 피해 홍보석으로 만든 이별의 기념 반지가 어디 있더냐. 만일 애인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면 무궁을 회전하는 시간의 수레바퀴에 이끼가 끼도록 사랑의 이별은 없을 것이다. 표현이 무궁을 회전하는 시간의 수레바퀴에 이끼가 끼도록 사랑의 이별은 없을 것이다. 계속 돌아가고 있는 수레바퀴에 이끼가 낄 수 있나요? 그게 이끼가 낀다. 이게 이제 영원히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길이 막혀 당신의 얼굴은 달도 아니건만 산 넘고 물 넘어 나의 마음을 바칩니다. 나의 손길은 왜 그리 짧아서 눈앞에 보이는 당신의 가슴을 못 만지나요? 당신이 오기로 못 올 것이 무엇이며 내가 가기로 못 갈 것이 없지만은 산에는 사다리가 없고 물에는 배가 없어요. 니라스 사다리를 떼고 배를 깨뜨렸습니까? 나는 보석으로 사다리를 놓고 진주로 배 모아요. 오시려도 길이 막혀 못 오시는 당신이 그리워요.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당신이 오기로 못 올 것이 무엇이며 내가 가기로 못 갈 것이 없지만은 요새는 이게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이런 감정 자체가 다 메말라 버리고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왜 못 오는데 지금 뭐인데 빨리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이랬을 때 아, 지가 오면 될 텐데, 아니면 내가 가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들을 요즘은 못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노래에 고저장단은 대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노래 곡조와는 조금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노래가 세속 곡조에 맞지 않는 것을 조금도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래는 세속의 노래와 다르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까닭입니다.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나는 압니다. 나의 노랫가락이 바르르 떨다가 소리를 이루지 못할 때에 나의 노래가 님의 눈물겨운 고요한 환상으로 돌아가서 사라지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나는 나의 노래가 님에게 들리는 것을 생각할 때에 광명에 넘치는 나의 작은 가슴은 발발발 떨면서 침묵의 음보를 그립니다. 여기 보면 새 속의 노래 곡조와는 조금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 나의 노래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 여기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주관, 철학 이런 것들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자기만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의 노래. 나의 18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를 때 나만의 어떤 독특한 모습으로 부른다면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나만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보고 자유정조. 첫 행에 보면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죠?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것이다. 이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인 힘에 의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다고 해서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요즘에 이제 우리 사랑의 형태는 다분히 이제 계산적이고 의도성이 많이 개입되는 형태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요즘엔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이유가 뭐라 합니까? 그게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을 하고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끼리 결혼을 하다 보니 머리 나쁜 것들은 머리 나쁜 것들끼리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져서 개천에서 용날 일이 없어졌다. 이게 다분히 사랑의 의도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고 본다고 치면 사랑의 우연성이나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어야 우리 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저기서 보면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대목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